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원하는 집을 공급한다? 아니면 무용지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인데 9월 15일 날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중에서 1번, 3번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 1번을 보면 면적 확대, 당초에는 5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했는데 변경은 6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공간 구성도 당초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였는데 변경은 방 3개 거실 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 하나짜리에서 방 3개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금 세제 지원을 해서 도생주를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는 어떤 규정이다, 면적이 넓혀져 봤자 60제곱미터인데 거기서 방 3개를 구성하면 그 주택이 얼마나 제대로 된 구실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유명한 단지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전에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내용을 보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고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2번, 3번은 평수가 좀 크다고 보면 되고 1번이 평수가 작은 원룸형 주택인데 이 원룸형 주택이 소형으로 개편되면서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향후에는 건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감도인데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진데 원룸형 주택입니다. 보시는 주택은 더샵 반포 리버파크인데 용적률이 200%, 나름 쾌적한 명품 주거 공간으로 보입니다. 위치도 좋고 위치를 보시면 앞쪽으로는 대로가 있어서 트여 있고 뒤쪽으로는 반포천이 있어서 앞뒤로 탁 트여 있는 그런 공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용적률 1000% 정도 해서 지었다면,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게 이 자리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전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짓더라도 웬만한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더샵 반포 리버파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49.9이고 보시면은 내부는 그냥 원룸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반포이고 특히나 반포 중에서도 위치가 괜찮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건 되면 누가 봐도 아파트보다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이것은 단지형 연립주택인데 판교 SK 뷰 테라스입니다. 292세대이고 75제곱미터와 54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두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감도인데 보시다시피 아파트보다 실거주하기에는 훨씬 더 쾌적한 공간입니다. 아파트가 앞에도 동, 뒤에도 동, 옆에도 동,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 시야가 확보된 이런 주택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파트처럼 어떤 노인정이 있고 뭐 놀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좋기는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불편한 것들이 되는 것이고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용 면적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개방감, 편안함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이 단지형 연립주택은 웬만한 아파트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조를 보면 84 타입이죠. 일반 아파트랑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지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교한 표인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통사항은 뭐 주택수 포함되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되고 종부세 합산되고 대출 규제도 있고 주택과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분양에서 아파트는 청약 통장 필요하고 청약 자격도 다주택자는 안 되고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되고 재당첨 제한 있고 전매 기간도 길고 이런 단점이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런 거 없이 거의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해서 분양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요층이 더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아주 좋게 짓고 고가로 분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거죠. 그 문제는 건축 규제를 가지고 아파트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보시면 주차도 세대당 1세대 이상, 세대당 1대 이상 해야 되고 소음 규정도 적용하고 일단 배치 규정도 제한을 해서 도로에서 2m 이상 이격해야 된다. 그 다음 조경도 단지 면적의 30% 이상, 놀이터 경로당도 설치해야 된다. 등등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도 아파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반대로 봅니다.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건축 규제 중에서 필요한 규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도 지켜주고 그다음 불필요한 것들을 빼버리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번 도생주의 기회. 자, 첫 번째, 주차장 등은 기준치 초과 적용합니다. 한 대가 아니라 1.5대. 그 다음에 놀이터, 경로당은 삭제를 합니다. 설치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벤치, 조경, 운동시설은 아파트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럼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놓고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들, 그 다음에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 살기가 좀 힘들게 계단을 많이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20에서 40대의 싱글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고가주택을 브랜드화 한다면
그리고 지금 계단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20에서 40대 싱글을 고객으로 해서 시설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에서 40대 싱글들만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받은 소수의 싱글들이 이 도생주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면 나중에 가치가 아주 높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와는 달리 이렇게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도생주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참 고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기보다도 이런 특별한 도생주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 결과도 훨씬 좋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점점 싱글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싱글들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가족들한테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을 공략을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건설사에서도 가져가고 이런 도생주를 산 투자자들도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도자료 내용, 면적 확대, 공간 구성 완화, 방 3개까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넓어진 쾌적한 공간이 생기면 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회가 많아진다. 자, 명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는 제작하는 사람이 신경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 잘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그 주택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